네, 공지 드린 대로 기말고사 안내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이요. 엑셀이 사지선다가 10문제, 그 다음에 OX가 4문제예요. 그리고 파이썬 있죠? 우리 빅데이터 하는 파이썬으로 하는 거, 그것이 사지선다가 9문제, 그 다음에 OX가 2문제, 그러니까 파이썬은 11문제, 엑셀은 14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엑셀이 좀 더 많죠? 우리 파이썬보다 이제 엑셀에서 하는 것이 좀 더 많아가지고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사지선다하고 OX니까 이제 뭐 쓰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중요한 것을 위주로 제가 했고요. 엑셀을 차분히 보겠습니다. 기말고사에 대한 안내는 그 교수학습의 공지사항에 있어요.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자, 공지사항 여러분 각자 분반마다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자, 기말공사 공지를 했어요. 그래갖고 시험일, 장소, 시험 비범 이것들 다 여러분 제가 교수학습마다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에는 우리 엑셀에 하다가 상대참조, 절대참조 이게 있었잖아요. 그죠? 상대참조와 절대참조를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냈습니다. 자, 상대참조는 셀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이제 뭐 행주소가 추가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제 열 주소가 추가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상대 참조예요. 계속 달라지는 거죠. 상대 참조. 그리고 절대 참조는 어때요? 절대 변하지 않죠. 얘가 드래그를 해도,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셀 주소를 참조한다. 그래서 이제 절대 참조인데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합친 거 있잖아요. 뭐 혼합 참조는 말 그대로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제 뭐 어떤 하나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상대 참조이고 하나는 절대 참조가 되겠죠. 요 세 개를 이제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대표값을 우리가 구할 때, 대표값을 할 때 우리가 맥스, 뭐 민, 미디언 이런 값을 우리가 할 때 카운트 관련된 함수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카운트는 우리가 숫자만 셌고요. 카운트 A는 이거 상관없이 뭔가가 입력되면 다 세는 함수였어요. 그리고 카운트 블랭크는 블랭크,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셀을 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셀 범위는 같은데 어떤 셀 범위를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구별하셔서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함수를 할 때 여러분 엑셀에서 보면, 엑셀에서 우리가 하면 기본 함수가 있었어요. 기본 함수가 여기 있는지 없는데, 엑셀을 열어볼까요? 엑셀. 자, 엑셀을 열어보면 자, 이렇게 열어보면 엑셀 구성이 이런 것들은 다 메뉴이고, 이거를 뭐 메뉴 탭이라고도 하고 뭐 리본 메뉴라고도 하고 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구성이,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거는 작업창, 요거는 메뉴, 뭐 이거는 셀 주소창, 수식 입력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체적인 구성. 그리고 수식에 들어가 보면 여기 자동 함수에 여기 눌러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요. 요게 기본 함수예요. 합계, 평균, 숫자 개수를 세워주는 카운트.
그리고 최대값 max, 최소값 min 이렇게 해주는 함수가 이제 기본 함수입니다. 기본 함수라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여러 개의 아주 이것이 되어야만 그 다음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이 되는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기본 함수가 뭔지 알고 알 수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중에 sum, average, count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if가 붙으면서 이제 해주는 if가 있어서 해주는 함수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s여서 더 어려운데 요게 지금 9장이니까 8장 count if, average if 이제 요것이 아닌 것 같고 7장을 보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아닌데 6장 6장이 요건데요. 6장 뒤에 가보면 있을 거예요. if 함수가 있잖아요. 자, if 함수 여러분 하는 if 함수를 어떻게 쓰느냐 여기 있잖아요. if 함수는 조건식을 맨 앞에 쓰고요. 요게 참일 때 결과값 아니면 그 다음엔 거짓일 때 결과값입니다. 이걸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조건식이잖아요. 조건식이 참일 땐 크다가 입력되고 거짓일 땐 작다가 출력되는 것이 이제 if 함수였어요. if 함수도 제가 냈고 이 중에 뒤로 가보면 또 average, count 뭐 여기 있어요. 요거 있잖아요. 아까는 s여서 더 힘들었고요. sum if, average if, count if가 있습니다. sum은 이제 조건에 따른 합계, 조건에 따른 평균, 조건에 따른 이제 개수를 세워주는 함수입니다. 요것이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 범위, 어떤 조건식을 세우는 것인가에 따라서 그 조건이 들어간 범위, 그 다음에 얘가 합계니까 합을 구할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자, average if는 어떤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이 포함된 범위, 셀을 또 잡아주시고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을 구할 범위. 그 다음에 count if는 그냥 조건식만 세워주면 이제 거기에 조건 범위에서 그 조건에 맞는 카운트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쉬운데 요 두 개를 조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if 함수와 이런 걸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VLOOKUP, HLOOKUP이 있었어요. 그거를 찾는 함수를 그 중에 하나 VLOOKUP인지 average 아니 HLOOKUP인지 함수 있잖아요. 그거를 해주는 걸 우리가 했는데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요거는 필터 우리가 어떤 여기 드롭다운 버튼 있잖아요. 어떤 걸 추출할 때 드롭다운 버튼이 생기면서 이제 뭐 추출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필터링 단추였죠. 뭐 그런 것들 아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표에서 우리 차트 있잖아요. 표와 조건부에서는 그런 우리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은 걸 했는데 여러 많은 것은 이거는 이제 시험으로 내기가 부적합해서 이거는 이제 내진 않았고 if 함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1장이었나 부분합은 아니었고 count if, average if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닌데 12장 필터링도 아니고 그다음 차트를 볼게요. 차트에서도 차트
여러분 차트로 이제 엑셀에서는 차트가 이제 시각화 도구잖아요. 시각화 도구인데 차트를 생성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차트가 있었는데 차트 종류를 보면 엑셀에서 보면 입력에 있었잖아요. 입력 보시면 삽입에 보면 차트가 있죠. 추천 차트를 한번 볼게요. 뭐가 없어서 안 나오군요. 그냥 차트의 종류를 보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자, 뭐 아무거나 파일이 있어야 되나 봐요. 소스 차트 뭐 아무거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차트를 내가 구하고 싶다. 있죠? 구하고자 할 때 여기 걸 해볼까요? 이렇게 차트를 이제 구할 때를 범위를 잡아서 우리가 삽입에 추천 차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 제일 많이 쓰는 게 세로 막대와 꺾은 선형이 있다 그랬죠. 자, 세로 막대 종류가 있는데요. 묶은 세로 막대이 제일 기본형. 그 다음에 누적 세로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적인데 100%가 있어요. 누적은 이렇게 두 개로 떨어져 있는 것을 그냥 데이터를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로 묶였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왼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 두 개인 게 하나로 됐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쌓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계속 그 위로 누적한다 라는 겁니다. 누적 세로 막대이고 요거를 뭐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3차원으로 바꾼 거죠. 꺾은 선형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원형도 있었고 세로 막대를 눕힌 거 가로 막대형, 영역형은 이제 그 꺾은 선형을 이제 밑에 영역으로 이제 채워놓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예요? 콤보, 혼합형이잖아요. 혼합형이라고도 하고 콤보라고도 합니다. 혼합형 이제 그 엑셀의 버전에 따라서 저는 콤보라고 나오지만 이게 뭐 2019년 버전 아니 2000 뭐 넘어 최근 버전은 콤보로 안 하고 이제 혼합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요 혼합이나 콤보는 뭐냐면 두 개 이상 여기 보면 세로 막대형과 꺾은 선형을 했잖아요. 그죠? 어떤 걸 할 것이냐 이렇게 해주면 이제 합은 뭐 이렇게 뭐 해주고 꺾은 선형을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꺾은 선형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자, 합에 관련된 건 묶은 세로, 평균은 묶은 세로, 자, 인원수는 꺾은 선형으로 하겠다. 어쨌든 보시면 이제 세로 막대형과 꺾은 선형 두 개가 있잖아요. 요것이 이제 콤보 또는 혼합 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만약에 만들었다 칩시다. 만들면 있잖아요. 만들면 우리가 왼쪽에 차트 추가 요소, 빠른 레이아웃들을 다 봤어요. 행렬 전환, 데이터 선택, 차트 종류 변환까지 봤는데요. 요거를 만약에 요거를 일단 크게 키워볼게요. 만든 걸 보면 차트 요소 추가에 보면 뭐 축이 있었고 이런 종류가 제일 설명을 제일 많이 하면서 여러분이 요소 추가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없을 땐 여기 레이아웃을 이제 쓸 수 있다. 그쵸? 이렇게 썼었고요. 만약에 뭐 어떤 걸 해볼까? 요걸로 바꿔봅시다. 만약 요거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만약에 레이아웃에 여기 축 제목이 없네요. 가로축, 세로축이 없어요. 기본 가로, 기본 세로,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가로, 세로의 축 제목이 생깁니다. 그렇죠? 여기는 없네요. 어쨌든 생기면 이 가로축과 이 범례 있잖아요. 범례를 바꾸어 주는 거가 있었어요. 바꾸어 주는 게 행렬 전환이거나 데이터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차트 요소 추가에는 축 제목부터 범례가 있었죠. 범례가 뭘 말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요것이 뭔지, 요거.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은 평균이고 이 꺾은 선형은 인원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이게 범례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정도가 아까 VLOOKUP, HLOOKUP만 이제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얘를 삭제합시다. 삭제. VLOOKUP, HLOOKUP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찾기 참조에서 두 중에 하나만 해봅시다. VLOOKUP이 뭐냐? lookup value는 우리가 찾는 거예요. 찾는 값. 그 참조할 값. 그 중에서 나는 뭘 갖고 올 것인지 요런 거인데요. 여기서는 해볼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합과 코드. 자, VLOOKUP 함수를 한번 볼게요. VLOOKUP이나 HLOOKUP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하면 되는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자, V의 V는 버티컬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세로로. 참조할 테이블이 세로로 되어 있다. 버티컬.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하나를 해본 거고요. 지금 여기 학과 코드를 참조해서 지금 전공명을 출력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 그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수식에 찾기 참조 VLOOKUP에 찾는 값은 요거잖아요. 요거고, 근데 여기 보시면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여기는 100일. 문자죠, 문자. 여기는 요게 숫자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를 써서 요 100일을 숫자로 바꿔야 돼요. 그때 함수가 value죠. value. 요거를 그래서 t2를 value 처리를 해야 돼요. value 함수를 처리해주고 테이블 어레이는 이제 참조할 테이블이니까 이렇게죠. 그 다음에 갖고 올 값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 테이블 전체에서 1열, 2열이잖아요. 2열. 그래서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false. 유사하게 일치하면 true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false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 참조할 테이블 얘도 여길 참조하고 이 참조할 테이블은 여기 전체 한 53명이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 값을 절대 참조로 바꿔야 돼요. 문자열 앞에 F4를 바꿔주면 되는데 여기는 여기에 그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절대 참조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채워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전체가 되죠. 이게 이제 VLOOKUP 함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엑셀은 거의 된 것 같아요. 이제 파이썬을 보겠습니다. 파이썬은 우리가 코드를 보면서 하든지 아니면 이제 X 자료를 보시면 될 텐데요. 우리가 기온 데이터 분석부터 했잖아요. 이제 코드를 보면 요 파일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제 하는 것부터인데 여기서부터 코드죠. 여기 코드에 보면 이제 요 파일을 불러오고 요 파일을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만드는 것인데 여기는 뭐 별 것이 없고 여기에 보면 머리글이 있잖아요. 머리글을 출력하지 않게끔 다음 행부터 출력을 하게끔 하는 함수가 있었죠. next 함수라고. 그래서 여기 있어. 헤더를 next 함수를 이용해서 헤더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next 함수 여기 지금 여기 머리글행을
출력하지 않게 여기다가 따로 저장을 하게끔 하는 함수였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각화에서 제가 좀 많이 낸 것 같은데, 시각화에서 우리가 보면 질문을 하는 거, 뭐 알고리즘, 우리 파일을 불러왔을 때 여기 CSV 파일이란 게 뭐였어요? 컴마 separated values라는 함수였는데, 꼭 컴마가 아니더라도, 이게 컴마잖아요. 컴마 아니더라도 슬래시, 뭐 세미콜론, 뭐 샵 등등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불러올 수 있는 게 CSV라고 했습니다. 그 파일의 성격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 쪽에서 많이 출제를 했는데, 우리 연산자 있잖아요. 연산자에서 우리 그 누락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렇게 임의의 값을 넣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누락된 데이터 빈칸과 같다면 이렇게 마이너스 999를 넣어라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아니면 뒤에 가면 여기 뭐 누락된 데이터와 같지 않다면, 느낌표 같지 않다면 있죠? 누락된 데이터와 같지 않다면 요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해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누락된 데이터를 처리했습니다. 그거를 한번 이제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매플라립에서 우리 플랫은 매플라립에 이거는 라이브러리고요. 여기에는 거기에 있는 모듈이라 그랬죠. 그 모듈이 너무 길기 때문에 나는 PLT로 이름처럼 별명처럼 부르겠다라는 거죠. 이게 플랫을 하나만 해주면 여기는 X축이라 그랬습니다. Y축. 이거 두 개를 해야 앞에 거 X축, 뒤에 거는 Y축의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범례를 넣어줄 때 레전드. 새로운 옵션들을 보면 라벨을 넣어주고 범례를 해주면 여기 범례가 생성이 됐잖아요. 타이틀은 여기, 타이틀 이렇게 해가지고 옵션도 우리 많이 쓰이는 옵션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옵션들을 추가할 때 여기 이렇게 이런 모양까지 같이 할 수 있다 그랬죠. R점은 빨간 점, 여기 G 요거는 요거, R점은 요거,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대시만 해주면 선이 돼요. 선이 되고, 뭐 점점 이렇게 해주면, 요거 하나만 써주면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점은 콜론을 해주면 점이 돼요. 이렇게 점의 모양이 있고요.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해봤는데 기억을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 있죠. 누락된 데이터 처리할 때 여기도 있습니다. 아까는 뭐뭐과 같다면, 뭐 이렇게 누락된 데이터가 같다면 걔를 이제 뭐 마이너스 999 아니면 999 이렇게 넣어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처럼 빈칸과 같지 않다면의 연산자를 써가지고, 그렇다면 그것의 뭐 최고 기온을 실수 변환해서 리절트에 넣어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죠. 여기는 임의의 수를 넣어주는 방법, 여기는 아예 그거를 제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누락된 데이터 처리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를 알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를 알아야만 풀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최저 기온, 최고 기온 뭐 이런 거에 제가 뭐 인덱스 번호를 알면 그 번호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것을 이제 간단 리스트의 가장 기본이 인덱스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인덱스를 아시면 좋겠어요. 뭐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요런 인덱스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1은 제일 끝에 최고 기온이다. 최저 기온은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인덱스가 1, 2, 뭐 3,
4, 뭐 5다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여기 건 제일 끝에 있는 건 인덱스가 이렇게 읽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읽을 때는 인덱스 0, 그 다음에 1, 2, 3, 4예요. 요거의 차이를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면 어떤 거를 바꿔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자열을 분리하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스플릿 함수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지금 데이트에 요 문자열을 넣었잖아요. 그럼 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하이픈을 기준으로 얘를 쪼갤 수 있습니다. 쪼개면 이렇게 인덱스 0, 1, 2로 쪼개진다 라는 거죠.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했던 그 엑셀의 그 우리가 또 문자열 함수를 제가 뭐 빼먹은 것 같은데, 문자열 함수를 잠깐 볼까요? 문자열 함수 5장 레프트, 미드, 라이트 있잖아요. 그것인데요. 여기 아니고 강의 자료를 봐야겠죠. 5장, 6장, 9장 말고 뭐 제일 쉬운 함수였어요. 데이터 정리를 하면서 라운드 뭐 요거 내지 않았어요. 레프트, 미드, 라이트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이 제일 쉬워할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요거 중에 하나를 출제를 했는데, 우리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빈칸, 뭐 그 다음에 뭐 빈칸도 하나의 그 자릿수입니다. 그 다음에 뭐 슬래시라든지 뭐 컴마라든지 이런 것도, 하이픈이라든지 이것도 똑같은 다 한 자릿수를 차지하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레프트는 왼쪽부터 몇 개를 추출할지, 얘는 오른쪽부터 몇 개를 추출할지인데, 중간 어딘가의 함수는 미드 함수를 쓰죠. 거기서의 그 특이한 거는 시작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어디부터 이제 추출할 것인지 시작 위치만 잡아주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자 수를 내가 적어주면 그 다음에 추출을 하겠죠. 이 정도 하면 이제 엑셀과 이제 우리 파이썬에서의 시각화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자주 뭐 어렵게 내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그리고 제가 오늘 리뷰한 것을 위주로 이제 한 번씩 쭉 리뷰만 해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영상을 한번, 영상이니까 여러 번 볼 수 있으니까요. 놓쳤던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간에 뵙겠습니다.